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크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드디어 반가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매크로 악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국내 증시 최근 일주일간 하락한 이후 오늘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양대 지수가 나란히 1% 넘게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는 2,600을 탈환하고 코스닥도 900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경계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시장이죠. 지금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두 분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부장 그리고 김민기 PB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빅키워드로 시장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소재가 없는 국내 증시에 매크로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요즘입니다.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커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무디스가 은행 10곳에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래저래 좋은 소식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시장은 여전히 강세장이고요. 그 강세장에서의 이제 일부 악재 그거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조정 길지 않습니다. 그냥 용기 내시고 하시던 대로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무디스가 이제 그 M8 은행, 그 BOK 파이낸셜 등의 이제 10개 중소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어제 이제 장 초반에 한 10시경에 그때 뉴스가 나와서 선물이 갑자기 쭉 빠졌습니다. 요 뉴스가 나와서 그랬던 것이고요. 어제 우리 국내 시장에는 반영이 됐고 그 미증시에도 어제 그 반영이 되면서 요거는 이제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그 지방은행에 대해서 어떤 등급 변망을 부정적으로 좀 바꿨던 이유가 고금리 환경에서의 예금 규모가 이제 줄어들고 그 고정금리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그 리스크를 반영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예상됐던 얘기인데 네. 어쨌든 악재니까 악재는 악재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강도라든가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은행들의 어떤 그 문제가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서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 9월 달에 할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라는 거는 다 누구나 다 인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확대될 재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우리 금리 인하 사이클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좀 봐서 현재는 강세장에서의 그냥 조정이 들어왔다 정도로 판단하시고 주식 비중 줄일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세장은 강세장이고 잠깐 조정의 빌미를 줬을 뿐이다라는 긍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앞으로 금리 인상이 좀 종료되고 상승장만 남았을 줄 알았는데 미국 증시는 약간 계속 하락 중이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미국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더 걱정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시장? 일단 단기적인 불안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이미 SVB 사태 이후에 이제 미국 지역은행들은 좀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지역은행들에 대한 신뢰는 좀 깨져 있는 상태고 이 상황에서 중소형은행들은 약간 M&A를 통해서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번 등급 하향이 오히려 좀 중소형은행들의 M&A 촉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는 것이 일단 현재 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하락 리스크라는 것은 금리에서 기인하는 문제고 SBB나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 때처럼 지역은행들이 채권 매각 손실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연준이 9월에도 추가 인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지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이 현재 카드 대출도 현재 이제 분기 사상 최대인 1조 달러가 전망이 되는데 결국 돌려막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이제 금리 피크아웃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쯤 미국 CPI랑 또 11일에는 PPI 발표를 시작으로 좀 다시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지표는 좀 봐야겠는데요. 일단 현재 리스크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긍정의 뷰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면서 시장 향방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 매크로 이슈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 대 초전도체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랑 초전도체가 좀 수급이 핑퐁하면서 한쪽이 가면 한쪽은 주춤하고 이렇게 시소 게임을 했는데 어제부터 초전도체가 하락하면서 2차 전지에 다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두 섹터 간의 수급 핑퐁이 이어질지 아니면은 뭔가 수급이 좀 다른 섹터로도 확산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수급 핑퐁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2차 전지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을 더 늘렸고 최근에 이제 고객들도 봐도
현금을 계속 넣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2차전지 조정에서 계속 손 삼아왔고 비중이 네. 더 많이 들었고요. 저쪽은 아예 쳐다도 안 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하. 그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서남이 대장주였죠. 그래서 서남이 이제 부러지면서 같이 다 부러지는 모습이었고 뭐 파워로직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뭐 사모펀드가 이런 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2차전지 쪽을 공매도를 주로 치는 이제 기관 중에 하나인데 예. 이제 그런 2차전지 최근에 이제 다시 공매도가 늘었거든요. 에코프로 그룹주로부터 해서 포스코그룹주도 다시 공매도가 다시 늘어났는데 네. 그 공매도 친 자금을 그전에는 이제 뭐 반도체랑 다른 종목들 샀겠지만은 최근에 특이하게 사모펀드 애들이 서남이라든가 파워로직스 이런 초전도체 종목들을 샀다는 것도 특이점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롱쇼를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투기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사실상 이제 초전도체 테마는 게임 오버라고 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이제 오버. 네, 그거 더 이상 뭐 볼 게 없고요. 이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이거 한번 보시겠고 특히 선왕 같은 경우 잘 보시면 기타 법인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좀 팔았습니다. 이게 보면 관련 종목들이 그러니까 대주주라든가 그동안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급등을 이용해서 다 대거 처분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폭탄 돌리기가 아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쳐다보지 마시고요. 갖고 계시면 하루빨리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오늘 반등이 예고가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7월 26일부터 이제 투신해서 그 코스닥 150 선물을 대거 매도를 하는데 이틀 매도하고 3일, 4일째는 환매수하고 네. 이틀 대거 매도하고 3, 4일은 환매수하는 패턴이 그대로 이어졌고요. 지금 그 어제까지 대략 그러니까 8월 7일까지가 이제 코스닥 그 150 선물을 수신이 7,400원 매도했고 그리고 그 연기금이 1,400원 매도한 게 아직까지도 상환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합쳐서 8,800억인데 에코프로가 8월 11일에 그 MSCI 편입이 되고 네. 그리고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저렇게 많이 그 선물을 매도한 물량을 지금 환매수를 해야 되는데 내일 이걸 다시 MSCI 에코프로가 지수 편입이 거의 100%로 그 확률로 알려져 있는데 저 편입을 앞두고 나서 그 코스닥 150 선물을 그대로 환매수 안 하고 들고 가는 건 너무 분명히 이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그 선물을 매도할 때 공매도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공매도가 늘어요. 그 종목들이. 그러면은 3일째는 이제 일부 분명히 무차입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3일째는 공매도를 칠 수 없거든요. 공매도 약하니까 환매수를 꼭 하는데 어제 종가의 그 3시 반 이후에 대거 코스닥 150 선물을 환매수를 했고요. 네. 1,100억 정도 환매수를 했고 오늘도 환매수를 한 상태였고 내일 아마 만기 날 가지고 9월 물론 전체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는 9월이지만은 8월 달 옵션 만기에 그 롤오버를 과연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이거 자칫하면은 선물 포지션이 너무 그게 극강으로 지금 투기적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코스닥 150 선물을 매도를 했고 그리고 그 공매도를 쳤죠. 주식도 매도했습니다. 완전히 하방으로 지금 매팅해서 굉장히 투기적인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도한 거를 가지고 일부 초전도체 관련 종목 샀다는 것들이 너무 투기적이라서 이거는 아마 그대로 그 포지션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환매수하고 오늘도 환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은 2차전 종목들이 무조건 반등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고요. 내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8월 11일 6시에 에코프로가 MSCI 지수 편입이 되게 되면은 물론 패시브 자금은 8월 31일에 들어오겠지만은 8월 11일부터는 액티브 자금들이 먼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노린 또 그 단기 매수세에서 붙어서 공매도의 상황과 코스닥 150 선물의 환매수와 그 액티브 자금과 개인들의 순매수까지 합쳐지면은 굉장한 8월 말까지 2차전 종목도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전도체는 이제 볼 필요가 없고 2차 전지 쪽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초전도체는 지난주에 PB님도 테마성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초전도체에 쏠렸었던 수급이 이제 2차 전지로 가면서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PB님도 보시나요? 2차 섹터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섹터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전도체는 건드리면 안 되는 섹터였습니다.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네. 물론 이게 상용화까지 정말 수십 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설령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가정해도 그런데 네. 일단은 그 초전도체 되게 신봉하시던 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초전도체가 되면 2차 전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오히려 전기 저항이 사라지게 되고 배터리 효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완전한 좀 장악이 좀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섹터는 더 좋아지는 구조가 되어야 마땅한데 좀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 일단 단기 추세를 좀 오늘 돌파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까지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새로운 키워드로 비만 치료제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위고비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죠. 장 전부터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위고비가 심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인벤티지랩 상한가 풀리지 않았고 동아ST,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투자해볼 만한 이슈일까요? 뭐 그러니까 오늘 주가들 움직였던 것 같고요. 제가 뭐 바이오 쪽은 좀 잘 안 보기 때문에 뭐 어떤 정확한 코멘트를 드리기는 없지만은 분명히 제로가 됐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그 112가 뭐 실적도 좋았고 게다가 이제 노디스크의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그 심혈관 3상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는 이거 나오면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뭐 펩트론부터 해가지고 예. 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등 다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바이오 섹터가 보면은 실적이 2분기 괜찮습니다. 오늘 JW 중해제약도 실적이 좀 잘 나왔고 그리고 일본 이제 제약 종목들이 뭐 유한양행부터 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고 좋은 모습인데 지금 그 비만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치매 치료제 이런 그 내용들이 대체로 시장에서 환영하는 그런 이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특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되면은 거의 대박 나는 맞아요. 그런 그 치료제이기 때문에 탈모 치료제 같은 탈모 치료제랑 예. 치매 치료제, 비만 치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파급력이 강해서 맞아요.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요. 바이오 쪽에 추가 상승 랠리는 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그 코스닥 150 선물 매도 포지션을 기관들이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코스닥 그러니까 그 전에는 2차전 쪽에서는 특정 종목을 공매도를 타겟으로 쳤는데 선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선물을 환매수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네. 다 같이 올라갑니다. 아, 예, 2차 전지도 올라가고 바이오도 올라가고 반도체도 오늘 보면은 많이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고 쫙 다 올라가는 예. 게 이게 시장이 전체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 내용들은 뭐 그 오늘 뉴스 나온 대로 내용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대 치료제 중에 하나인 비만 치료제 이슈가 좀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해볼 만한 이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비님은 이러한 비만 치료제 시장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금 투자 적기라고 좀 보시나요? 투자 적기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일단 이것도 좀 가려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위고비가 심혈관 3상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비만 치료제가 단순히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이 이외에도 이제 파생되는 많은 질병들에 대해서 좀 치료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고 네. 그것은 이제 좀 이제 보험 급여화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보험 급여 체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는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일라일릴릭에서 이번에 비만 치료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임상을 해보니까 네. 지금까지 과거의 비만 치료제는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한 10% 정도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다 네. 이렇게 했었는데 일라일릴리에서 발표한 게 한 역사상 최초로 이제 평균 20%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일라일리리아 노보노디스크가 생산 시설을 확대 중에 있고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네. 이제 한미약품 정도가 좀 자체 비만 치료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고 저 GLP-1이라고 해서 현재 이 비만 치료제에 사용되는 효소에 대해서 그런 CMO 설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계속된 수주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